지금 코로나19가 장기전 뛰는 와중에 이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들 신청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신청하려고요.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네. 상품권으로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기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부를 하려는 거를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상품권으로 해서 그나마 좀 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 네네. 좀 취약계층이 하자고 우리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해서 이제 얼마 받으세요? 3명이라서 80만 원입니다. 맞아요. 3인 가구. 요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만 해당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소상공인은 아니니까 저희. 맞아. 저도 춘천이면 또. 네. 특이한 게 저는 주소지는 원주로 돼 있고 가족들은 강릉에 사는데 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집 애들이 내 그 건강보험 밑으로 돼 있었나 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계신 분이 검색을 했는데 자기 1인 가구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갔어? 근데 내가 조회를 해보니까 3명 가구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주소지가 다르면 부부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선배님은 원주에서 예. 80만 원. 원주에서 80만 원. 그리고 이제 강릉에 계신 분은 혼자서 뭐 40만 원 40만 이렇게 원. 되겠죠. 네. 정부 지원금이니까. 그러면 총 가구를 따지면 12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또 원래는 4인 가구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20만 플러스요? 따져봐야겠다 이거. 아니 왜냐면 야, 난 실거주하는 네. 데가 원주라서 지금. 근데 이미 이거 이제 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늦죠. 그렇죠. 늦더라도 좀 다음을 만나야 예상해서. 저는 1인 가구니까 원주에 1인 가구에서 40만 원 이번에 40만 받습니다. 저는 카드로 신청을 했어요. 그냥 지금 제가 사용하는 카드. 카드사에서 엄청 신청하라고 막 문자 난리 계속 나요, 난리. 네, 오더라고요.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저는 어떠셨어요? 이제 저 1인 가구일 줄 알았더니 저는 이제 부모님을 제가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계셔서 저는 80만 원 부모님 네, 같이 네, 해서. 예, 봤는데 저는 이걸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이제 기부를 할까 네네네. 아니면 사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저는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기부를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급한 필요는 없으니 기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세금 혜택도 받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네. 그냥 돈을 받아 쓰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제 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누구나 이제 세액공제. 그래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하면 총 16만 5천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빼준 줄 알았더니 네.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돈을 받는 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네, 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어디 사느냐, 뭐 몇 가구냐에 따라서 지금 받는 금액이 다 천차만별인 다르죠.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지원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 거의 정부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급하는 별도의 비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뭐 춘천시나 원주시나 강릉시나 여긴 또 사정이 다 다르죠. 네, 네. 대상이나 금액이나. 그렇죠. 그래서 총 금액은 강원도에서도 여러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군은 소상공인이면서 취약계층이면서 한 사람이 최대 220만 원까지. 어디 지역이에요?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4인 가구이면서 춘천? 네. 아, 4인 가구이면서 취약계층이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이제 받고 도까지 받으면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시군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는 게 홍천이 네. 돼요. 그러니까 홍천의 경우에는 긴급재난안전지원금 정부의 4인 가구 일금 100만 원 받고요. 네. 그리고 생활안전지원금 홍천군에서 30만 원. 그러면 그리고 130. 강원도에서 40만 원. 그러면 170? 170만 원까지 이제 보는데 여기서 조금 비교가 되는 거는 그 소상공인이 춘천이 이제 인구가 네. 홍천보다 3배가 많잖아요. 28만 되고 홍천은 7만 정도 된단 말이죠. 네 배네요. 4배구나. 네 배. 4배인데 그 예산 규모는 212억 원은 홍천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제가 보니까 사실은 강릉이 제일 많아요. 강원도 내에서 534억.
그리고 두 번째가 원주시입니다. 네. 27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천이 212억 원. 그러고 나서 춘천은 보니까 104억이네요. 네. 그래서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강릉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강릉시가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직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뭘 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 입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예산 규모도 상당히 많이 세웠는데 네. 강릉 시민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춘천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럼 춘천은 좀 소상공인만 주는 거죠. 이게 좀 예산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예. 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계층이나 업종은 소상공인일 테니 네. 거기를 집중적으로 생활 안정과 생업 보호를 하는 게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는 꼭 소상공인에게 줘야만 그 소상공인의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느냐. 그건 실제 아니다.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당초의 목적은 이 전체적인 경제라 활성화, 경기 활성화이라면 소비층을 많이 네. 폭을 넓힌 게 맞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제 비판이 많은 거죠. 제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상담 자체가 떨어지고 이제 법원 재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졌는데 저는 이 춘천시 소상공인 해당이 안 돼요. 아, 이 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려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아. 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이 근로자들 수가 많으면 임금 줘야 되고 네.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렇죠. 근데 수익은 안 들어오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급도 못 받고 또 춘천시에서는 또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 그럼 뭐 정부 지원금밖에 아, 그러네. 최문순 도지사가 이제 기부하지 말고 네. 그냥 받아서 쓰자, 사용하자라고 좀 독려를 했죠. 왜냐하면 네. 안 쓰고 기부를 해버리면 그 돈은 다 국고로 국고로 귀속되니까 귀속이 되죠. 그게 강원도로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받아서 씁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긴급 재난지원금 취지라는 게 그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이 지원금을 줘서 소비 활동을 진작시키자는 얘기가 그런 취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좀 알리면서 임원 기자처럼 기본소득 받아서 네.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 지정 기탁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또 직접 뭐 상품권으로 받아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거 비상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수단에 맞게 소비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 개인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최문순 도지사도 아내랑 2인 가구여서 이제 예. 60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뭐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서 전통시장에 물품을 사서 그거를 강원도에 있는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문순 도지사가 농산물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일 그 SNS상에 네. 화제의 인물인 것 같아요, 보면. 또 이게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다. 좀 카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사용처가 애매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간 곳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 되고요. 골프장, 노래방, 레저 업종 안 되고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안 되고 노래방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아, 소상공인일 텐데. 네, 노래방도. 근데 다만 이제 독특한 거는 이마트 노브랜드는 네. 된대요. 그거 대기업 왜? 자본 아니에요? 이게 본사가 있는 점, 뭐 가맹점, 그렇게 직영점? 직영점, 가맹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마트 노브랜드하고 GS 더 프레시라는 곳은 가능하다고 하고요. 백화점 내에서도 본점에 계약한 그게 아니라 임대 매장 예. 같은 경우 이렇게 붙여놨대요. 요 근래에는. 그거 뭐 임대 매장이면 또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주유도 가능하고 그 정도로 좁혀졌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하여튼
홈페이지 찾아가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요가 학원, 미용실 뭐 이런 학원은 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그 강원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총 한 10만여 곳에 네. 가깝대요. 한 9만 5천 곳인데 이 중에서 뭐 식당이랑 기타 소매점이 가장 비중이 높고 예. 또 슈퍼 편의점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지역사 그거 가능할까요?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아니 상품권으로 주는 거는 네, 상품권은 거래 네네. 당사자가 원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준다면 한번 준다면 받아야죠. 교체가 아니, 되느냐? 일단 가맹점에 카드 등록이 돼야 포인트로는 되죠. 안 네네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카드 포인트로는 아직. 그래서 요즘에 안경 맞추시는 분이 또 맞아요. 많고 또 이제 저도 그동안 미용실 못 갔는데 예. 미용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맞아요. 저 뭐 치과 치료도 된다고 네네네. 그러죠? 네, 병원 약국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성형외과를 그렇게 많이들 성형외과? 간다고. 네. 성형외과도 가능하다고 이 기회에. 하더라고요. 네. 좀 이게 취지와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네. 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 보통 그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흔히 소위 말해 이제 카드깡 깡이죠. 한다고 네. 하죠. 깡.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중고나라 네네. 이런 데에 이제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고 하고요. 이제 그게 뭐 만약에 뭐 40만 원짜리면 이거 35만 원에 해줄 테니까 뭐 받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분명히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올려서 되파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할 네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이제 환수하겠다. 네.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용어 자체 검색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검색기록 뭐 안 되게 한다든지 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지원금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은 신고해라 포상금 오.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그럼 혹시 사용처에서 이거는 안 받습니다. 뭐 지역 카페 안 받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 그것도 처벌을 네, 받는 그것도 거죠. 처벌 대상이고 이제 사용처에서 예를 들면 뭐 카드 결제를 거절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네. 또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또 수수료를 예.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근데 현금 주면 좀 싸게 해주고. 네, 현금 만약에 지역 앞에 쓰면 좀 비싸게 받고. 500원 두부도 4,000원짜리 4,500원 받는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그렇죠. 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이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그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전월에 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했다. 이런 이제 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2월, 3월 달에 경기도의 그 해당 조사 대상 가맹점들의 평균 소득이 한 2,178만 원 정도 됐는데 코로나 사태 딱 터지자마자 이게 33%가 감소한 거예요, 매출액이.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18%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응답자 그 가맹하신 그 소상공인들의 89%가 잘했다. 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한 80%에 달했는데 이게 상당히 일단 긍정적이라는 어떤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결과인데 요게 설문조사라서 제가 필수 고지 항목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거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한국 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이제 뭐 지난달에 이제 긴급생활안전자금 지급한 뒤에 네. 돈의 소비 심리가 좀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한 최대 한 2조 원대 경제 유발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에서 지급한 거는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에 18%면 100만 원이면 그래서 100% 늘어나죠. 이게 현금으로 줬더니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저축을 하는 거죠. 안 써버리죠.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것도 해당 주소지, 광역단체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드니까 기간도 정해놨어요. 몇 월까지 써라. 안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내가 쓰려고 아끼려고 하다가도 이거는 써야 되는 거고 또 뭐 명분도 좋잖아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거니까 이런 경기 유발 효과가 바로 단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뭉치면 잘해요. 네. 그렇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